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소원 성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소원 성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시간 물건은 경기 양평군 강화면에 있는 임야고요. 32,820평인데 6월 22일 들어가는 경매가가 13억 4,426만 원인데 요번 떨어뜨리고 두 번 더 떨어지고 6억 5천에 가져가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유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있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요번 떨어지고 13억 4,426 떨어지고 6월 22일 그 다음 달 떨어지고 그 다음 정도의 입찰을 보면은 적당해 보입니다. 용도는 수목원 또는 숲속 야영장 그리고 보존관리 지역이 아래 꽤 되는데 그 보존관리 지역은 전원주택을 져서 분양도 할 수 있는 땅이고요. 이 땅의 시세는 147억 7천만 원에서 357억 7천만 원 하는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양평군 땅입니다. 이 땅을 100% 32,820평을 개발을 한다면 산지전용비는 91억 나옵니다. 그 91억을 감면받고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 땅에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능선 포함하여서 이렇게 있는 땅인데 이 옆에 나라 땅 군유지가 붙어 있고요. 이 능선 뒤에 국유지가 붙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고요. 주소입니다. 평수고요. 감정가는 19억 2천 37만 9,200원에 시작을 했는데 1차 5월 18일 날 유찰되었고요. 2차 6월 22일 들어가는 13억 4,426만 5천 원인데 요거 기다리자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다려서 7월 달에 9억 4천 들어가는 것도 더 기다리고 4월 달에 한 번 더 떨어져서 8월 4차 들어가는 6억 8천 6억 5,869만 들어가는 그 4차 때, 그러니까 6억 5천에서 9억 4천 사이 때에 입찰을 보는 게 적정해 보입니다. 이 땅 옆에 붙어 있는 나라 땅 국유지가 3만 900평이 옆에 붙어 있는데 이 옆에 붙어 있는 국유지가 3만 90평이고요. 이 땅 뒤에 붙어 있는 나라 땅이 11만 7천 평이 군유지입니다. 이 땅은 여기에 있고요. 능선 너머에 붙어 있는 11만 7천 평이 군유지고 이 땅 우측에 붙어 있는 국유지 나라 땅이 3만 90평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측에 붙어 있는 땅과 능선 뒤에 붙어 있는 땅, 나라 땅 11만 7천 평, 3만 90평, 그러면 대략 14만여 평을 나라 땅을 옆에 붙였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좋죠. 보존관리는 요 아래, 요쪽 부분은 관리지역인데요. 그 상황을 보시면 요 아래 요 색깔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경사가 그래도 토목을 하기에 좋은 경사예요. 단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작업을 해가지고 집을 올릴 때 내려다보는 뷰가 간섭받지 않는 좋은 각도의 경사로 토목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이 부분은 땅값이 워낙 비싼 지역이니까 전원주택으로 개발을 해서 택지로 분양을 하면은
이 경매가 낙찰받는 거에 몇 배 수익 올릴 수 있고요. 이 뒷부분의 농림지역은 수목원 또는 산림 경영용으로 숲속 야영장 또는 기타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시세는 평당 45만 원에서 109만 원 하기 때문에 147억 7천에서 357억 7천 하는 땅이고요. 도로는 접했는데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 현장 영상 먼저 하나 보고 이 도로에 대한 상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차 세우는 요 앞에는 넓어요. 여기 이 지금 차 세우는 땅까지는 해당 필지 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는 노폭이 균일하게 4m 폭이 확보가 안 됩니다. 땅의 상황은 경사가 좀 있어. 그래도 요 앞에 보이는 요 경사는 단작업하기 좋은 경사입니다. 임업용으로도 좋고 요 앞에 보이는 경사는 단작업하기에 아주 좋은 경사고요. 수준이라 토신도 좋고 부엽토도 상당히 좋네. 그 경사가 현재 촬영을 여기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진하죠. 여기가 30도 이상 경사인데 요 앞에 요쪽 부분 실제 경사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작업을 이렇게 하면 간섭 없이 토목 작업이 되는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는 데 아주 좋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을 보면 방금 전에 그 영상을 촬영한 그 위치는 요 앞부분인데요. 여기는 그래도 좀 넓습니다. 이 앞에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그 노폭이 차가 한 대가 나타나면은 교행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폭이니까 한 3m 폭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런 데 이렇게 교행 공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교행하면서 옆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옆에 차 대고 차 지나가고 그러는 공간이 문제는 없는데 이게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있는 전원주택들이 모두 전원주택들인데요. 이거를 담장을 자연적인 나무나 이런 거로 담장을 쳐놨는데 이거를 제대로 손질을 안 해가지고 이게 도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꽤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요 길이 농로길 수준이에요. 이렇게 뚝방길 논 옆으로 요 편도길을 통해 가지고 쭉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로는 있고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6m 폭 도로는 없다. 이렇게 좁습니다. 예. 노폭이 다 요래요. 6m 폭 나오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6m 폭이 확보되어지는 사업은 여기서 못합니다. 현재 도로 조건을 보면. 그래서 땅값은 엄청 비싼데 도로 조건이 현찮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요번 6월 22일에 13억 4천 들어가는 거 입찰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땅 사가지고 뭐 나는 자연이다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뜨리면은 7월 27일에 9억 4천인데 이것도 도로 상황을 보면은 개발하는 용도와 비교를 해서 비싸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떨어뜨려 가지고 8월 달에 6억 5천 시작하는 시점에 좀 더 쓰고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방송 추천 용도는 이 땅이 32,820평인데 보존관리 7,536평, 거기에는 이 보존관리 이쪽 면적, 여기에는 전원주택을 분양을 하자. 땅값이 엄청 비싼 지역이니까 75,360평을 시가로 75,360평을 시가로 45만원 작게 잡으면은 한 34억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높은 가격 109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82억 택지로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한 50억 플러스 마이너스는 충분하게 분양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는 충분해요. 농림지역 나머지 땅 25,278평은 수목원이나 숲속 야영장, 6차 산업 용도로 하는데 6m 폭이 확보되는 도로가 현재 들어오는데 균일하게 계속해서 6m 확보 없고요. 4m 확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법 저촉을 받는 사업은 곤란합니다. 수목원은 가능하고요. 6차 산업 가능하고 숲속 야영장은 애매합니다. 단 이거를 통과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컨설팅 계약하시는 분에게만 제안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노폭이 4m가 균일하게 나오지 않아도 통과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컨설팅 계약하실 분들 문자만 주십시오. 성함, 질문, 예산 용도 주시면은 모두 답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은 캠핑교회 사업, 캠핑장 교회 사업입니다. 은퇴 목사님들 자비랑하면서 저준위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관광농원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림순화 이런 사업들을 저기에서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산지전용비 100% 감면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산지전용비가 자그마치 91억 나오는데 100% 감면받고 이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임야 산사태 등급 따지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1등급이 4%밖에 없고 3등급, 4등급이 많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땅의 경사도는 25도에서 30도인데 이 땅 보시면 이렇게 생긴 땅인데요. 경사는 모든 산은 인간이 나무만도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경사가 세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처음에 가서 보면 그런데 같은 곳에 여러 번 가면은 익숙해지면은 그 경사가 한 30도, 45도는 그냥 경사로 보이지를 않아요. 25도에서 30도인데 구체적으로 경사를 보시면 이 땅 25도, 30도가 37.61%고 30도 이상이 21.93%니까 25도 이상이 59%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통으로 개발 못합니다. 산지관리법상 25도 이상이 40%가 넘어가는 59%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도 이상이 21.93%인데 그 30도 이상 요 색깔 진한 부분, 이 위에 부분 굳이 건들 필요 없죠. 자연조건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을 한다면 모두 싹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도에서 10도는 요 길이 있는데 여기 약간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은 골짜기가 이쪽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국어 골짜기는 면적이 좌우로 좀 넓고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내려오면서 이쪽에는 광폭의 넓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면적들입니다. 이러한 면적들은 상당히 좋은 면적이고요. 이 국어 면적으로 올라가면서 양쪽은 이렇게 능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단을 이렇게 치면서 작업을 하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산사태 안전하고요. 두 번째로 먹을 물 확인을 해야 되죠. 임야를 개발할 때 첫째는 산사태, 두 번째는 관정 뚫어가지고 물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땅은 여기에 있는 땅이고요. 보시면은 하늘색, 진한 하늘색 저 동그라미들이 모두 개발 관정입니다. 여기 양평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전원주택들이 들어오면서 모두 관중을 뚫어서 저렇게 많이 뚫었다는 겁니다.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이 땅 앞에도 여기가 물이 흐릅니다. 이 찻길 옆으로 들어오면서 있는 모든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관정들을 다 뚫어서 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여기 보시면 아주 상당히 다닥다닥 관정들 뚫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관정 공사비 얼마 나오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요거 관정 일반용으로 생활 음용입니다. 먹는 물이에요. 100m를 뚫었고요. 양수농력은 35에 치수 10이니까 3.5배 뚫었으니까 아주 넉넉하게 뚫었죠. 직경은 200mm로 100m 뚫러 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양호하게 물 걱정 안 해도 되는 충분하게 물 나오는 지역입니다. 방위는 남서고요. 표고는 200에서 300인데 그 표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 땅의 도로는 여기고요. 그래서 이쪽 앞부분은 해당 필지가 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포함한 곳의 고도는 115이고요. 위로 좀 더 올라가면 119m인데 이 땅의 이 폭은 400m고요. 이 땅서부터 정상 부분까지 높이는 이 도로 바닥서부터 이 땅 능선 높이까지는 538m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별로 고도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이유는 토목을 할 때 어느 정도 각도로 어느 정도 경사로 밀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밑에는 115, 119, 121, 두 번째 높이는 190에서 17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쪽은 국어면 옆면이기 때문에 평평하면서 능선 쪽은 203이고 가운데 여기 볼록한 부분은 238, 그리고 이쪽은 여기 보시면은 115에서 이쪽 121로 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여기 능선 볼록한 부분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고도차가 한 8m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국어 골짜기가 있고요. 산능선 이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은 324m고 그 아래는 307m고 그 아래는 284m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에 대한 각각의 포지션별로 그 고도 이해를 하고 토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설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이게 32,820평이니까 설계 용역비 한 3억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이해를 하고 보존관리 요 앞쪽에 있었잖아요. 보존관리 요 앞쪽에 이렇게 있는 땅 토목을 이렇게 쳐서 경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택지로 만들면
집을 여기다가 이렇게 졌을 때, 요 높이로부터 또 집을 여기다가 이렇게 졌을 때, 내려다보는 뷰 간섭이 없게 토목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간섭이 없게 그렇게 토목을 하게 이쪽을 땅 성형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 이쪽 전원주택 분양하는 거 전혀 문제없이 좋은 값에 작으면은 한 48억, 많으면은 한 80억 이상 다 팔 수 있는 땅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 붙어 있죠. 그런데 노폭이 좀 작다는 겁니다. 농림지역 25,278평이고요. 보존관리 7,536평이고 계획관리는 6평인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저기 6평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 땅 산지전용비는 91억 4천 27만 3,539원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목적사업, 재무센터, 관광농원사업, 재무센터, 관광휴양단지 사업, 수목원, 숲속 야영장 그런 것들로 하면 91억 4천 227만 3,539원 산지전용비 100% 안 내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컨설팅 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조언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린다고요. 그 비용은 아주 쌉니다. 이 땅의 개발 공시지가는 6억 800만 66만 2,560원인데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감정을 하면 20억 2,887만 5,200원을 감정을 하겠는데 감정이 19억 2천 37만 9,2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감정하는 거에 비해서 1억 849만 6천 원이 싸게 감정이 되어졌는데 그 요인은 도로 조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실거래가는 45만 원에서 109만 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 32,820평 시가로 대비를 하면은 147억 6,900, 357억 7,380만 원인데 이 시세를 모두 반영을 하는 사업을 하시려면 도로가 제한적으로 노폭이 4m 이상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 반영하는 거로는 저런데 두 번을 더 떨어뜨리고 6월 22일 떨어지고 그 다음 더 떨어뜨리고 8월 달에 입찰을 하자는 겁니다. 경락잔금 대출 추정은 낙찰가를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22일 기준으로 13억 4,426 들어가는 거를 만약에 14억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경락잔금 대출은 시세가 굉장히 센 지역이기 때문에 10억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한 3억 8천 정도만 가지면은 낙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경락잔금 대출은 확정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하세요. 대략 추정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요. 방송을 하는 이유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본 방송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산이 64에서 65%인데 수도권에 몰려서 왜 이렇게 많은 2,600만 명의 인구가 살아야 될까? 저는 퍼져 살자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경매, 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낙찰을 받아서 그 낙찰받은 땅에서 임업농업, 어업 등을 하면서 6차 산업까지 가자. 그리고 거기서 치유와 힐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확인이 되면 제가 입법까지 추진하겠다. 나라로부터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1년에 4번 지원해주는 입법까지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땅에 나라로부터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1년에 4번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땅에 와서 소비를 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겠다. 이 목적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이고요.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 희망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그 역사를
구독자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혼자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함께 가셔야 가능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입니다. 2014년 5월 8일서부터 투표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대상 언론사로 지정이 된 공식 신문사이고요. 공약뉴스의 주된 보도 패턴은 국회의원 입법기관이죠. 이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법을 했는지, 그리고 총선 나올 때 어떤 공약을 했고 그거를 얼마나 지켰는지를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고 투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입니다. 공약평가, 성실도평가, 입법평가, 공약 이행평가, 재정 확보 출처를 얼마나 공개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모두 계량해서 점수를 해서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법을 추진할 역량이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시면 이 첫 번째 영상 54분 동안 상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명당 팝니다. 이 물건들은 명당입니다. 정말. 땅도 명당 터만 팔고요. 요 상가는 기가 막힌 상가인데 그런 물건들, 좋은 물건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동의가 되시면은 사셔도 좋은 물건들이고요. 좋은 땅 사고 개발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요. 낙찰받은 물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컨설팅 계약하시려는 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림순화 주제로 모여진 영상들은 경매의 진수, 시작부터 제가 감정가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땅의 가치 평가하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법규 검토, 토목 검토 다 하잖아요. 관정 같은 경우에도 물이 얼마를 뚫러서 나오는지 이런 거 해주는 경매방송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전문적인 거를 설명을 하는 아주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경매의 공매의 진수 같은 설명들입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식견을 높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좋은 값에 좋은 물건 낙찰받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쭉 체크를 하셔서 입찰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수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 풍수를 보겠는데요. 이 땅의 풍수는 특별하게 장점되는 풍수는 없는 땅이고요. 우선 지역적인 포지션을 보면은 이 땅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서울시청이고 구리 남양주 하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남 통해 가지고 일로 오다가 들어와도 되고 또는 아래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데 이 조안 IC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양평 IC 쪽으로 들어오는 게 거리는 단거리죠. 양평군청 가기 전이니까 도로 조건 좋습니다. 이 양평군청 건너가기 위해서 이쪽 도로 얼마나 막힙니까? 여기 정말 주말에 가면은 차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있는 땅이니까 교통 조건 아주 좋습니다. 풍수. 여기 요 한강, 남한강이 이렇게 싸고 있는 지역이라 양평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능선의 줄기가 이렇게 가면서 있는 그냥 평범한 땅입니다. 특별하게
풍수적으로 명당터는 아닙니다. 땅의 굴곡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땅의 이쪽 면은 구고면을 포함해서 이쪽은 상당히 광폭의 넓은 면적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 구고면, 이쪽 면 경사가 좀 셉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부분 30도 이상 진한 색깔 나오죠. 이 땅의 환경 등급에 따른 개발을 간략하게만 먼저 보면 이쪽 부분이 환경 1등급입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바로 이쪽 경사면이니까 실제로 쓸모없는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경사면이잖아요. 이쪽이 환경 1등급이기 때문에 이 땅 그대로 두고 이 경사 센 부분 그대로 두면은 개발하는 데 좋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환경 1등급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쪽 능선에 있는 이 부분이고요. 여기 경사 센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굳이 환경 1등급 건들면서 환경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는 겁니다. 풍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유익 항목, 위치 각각 체크해 보시고요. 양평 군청 그 다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엄청 막힙니다. 가기 전에 있기 때문에 교통상은 저는 무지하게 좋다고 봅니다. 생활 편의 시설들, 마트, 병원, 학교 등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배후 인구수는 막강하죠. 이 땅 중심으로 이 땅 사업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땅을 중심으로 서울이 중심 서울시청은 40분 거리에 있고요. 서울의 외곽 쪽은 30분 거리에 있고 인천까지도 70분 거리에 있는 기가 막힌 땅이죠. 그러면은 원주 넘어서 충주 포함되고 천안 윗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평택 안성 다 들어가고 뭐 용인 수원 다 들어가니까 수도권 2,600만 명에 더해서 3천만 명 이상 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죠. 저 땅이. 주변 환경 축사 선화지 묘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묘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풍수가 안 좋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좋은 풍수가 아니에요. 이 땅의 생긴 모양 이렇게 보시면 말을 붙여서 풍수가 좋다라는 거를 하기에도 민망한 땅입니다. 풍수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땅 묘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지금까지 땅 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큰 땅에 묘가 없는 건 요거 하나예요. 좋은 땅에는 항상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 중에 가장 좋은 자리에 또 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는 묘가 없습니다. 교통성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4m 균일하게 높이 확보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땅입니다. 땅 모양은 양호하죠. 부정형 치고 매끄럽지 않습니까? 예, 땅 모양 좋습니다. 이리저리 짜투리 땅도 안 생기고 경사도 아까 체크해 드렸고요. 환경영향평가와 용도적 법제적 평가 항목은 체크를 꼭 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기준이 엄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이 땅은 다행히도 이쪽 부분만 환경 1등급이고요. 요거랑 같이 붙어서 여기 환경 1등급인데 이쪽은 아까 경사면 경사면 번면이었잖아요. 이쪽이 바로 구고가 내려오는 이쪽 측면 경계면이었기 때문에 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환경 2등급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1등급이 24.26%이니까 아까 그 윗부분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2등급이니까 다 그쪽은 법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됩니다.
법제적 평가 항목이 많죠. 여기는 양평이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것도 통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환경 부분에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승인 제한 지역, 여기서 뭐 공장 안 할 거잖아요. 1, 2등급 없기 때문에 100% 개발되고요. 물환경 부분 법제적 항목에 배출시설 제한 지역 1, 2등급 없죠. 개발하는데 환경부에 간섭받을 이유 없습니다. 법제적 평가 항목에 토지 이용 부분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는 1등급 없으니까 농림지역이더라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고, 공익용 산지 1등급은 0.58%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저거는 무시하고 나머지 다 개발하면 되죠.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수원 함양보호구역 1, 3종의 1등급입니다. 그런데 그게 0.58%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개발하는데 법제적 평가 항목에 환경부의 통제받는 항목들 없습니다.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에 자연성 보면 1등급 23.97%, 아까 그 부분 오른쪽에 번면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나머지 다 개발하면은 문제 없는 것이고요. 희귀성은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해야 되는 식물, 생물 이런 것들인데 1등급 하나도 없으니까 임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싹 개발할 수 있죠. 허약성은 1, 2등급이 없고 3등급이기 때문에 양평 그 앞에 전부 전원주택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기능이 전원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라 허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발하는 데는 장점이죠.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은 짝으로 항상 돌아가는데 내 땅이 여기에 있는데 이 주변의 땅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내 땅에 영향이 미쳐서 이 땅을 개발하지 못하는 어떤 규정에 대한 땅이면 내 땅도 개발 못하는 게 압박을 받아가지고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 두 개를 같이 보는 건데 군집구조의 안정성은 1등급이 없으니까 100% 개발 가능하고요. 연계성은 1등급이 있는데 0.58%밖에 안 되니까 군집구조의 안정성, 연계성 통제받을 거 없이 모두 100%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산지 전용비, 임목 본수도 최종적으로 개발을 할 때 그 임야에 굵기 지름이 몇 미리 그리고 높이가 얼마 그 다음에 나이가 몇 년 수령 이런 것들을 임목 본수도라고 해서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의 평균치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은 강원도나 충북 자연조건 좋은 데보다 임목 본수도는 상당히 떨어지니까 임목 본수도로 제한을 받아서 개발을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임목 본수도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요령은 지자체별로 한 5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5년 기준으로 내가 개발을 할 때 나무를 벌목을 하고 이렇게 잘라낼 때 그 연차를 계산을 해가지고 숲 가꾸기를 요령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임목 본수도 그 연차에 걸리면은 나무 못 자릅니다. 땅 성형비, 토목 용역비, 개발을 위한 토목비, 건축 준공비, 건축 용역 그런 각각 비교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을 드렸던 보존관리지역이 여기인데 여기 토목을 이런 식으로 단작업을 해가지고 택지로 개발을 할 때 몇 메다 높이에 깊이는 몇 메다로 해서 단작업을 몇 단으로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설계 사무실과 계약할 때
그 컨설팅비를 안 줘도 된다고. 그게 비쌉니다. 도면 그리는 작업비는 얼마 안 해요. 공부와의 차이, 인수해야 되는 권리, 이 물건 해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로 애플 투자 대비 18년에 7억 잡아놓은 게 말소 기준 권리로 아래 거 모두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인수해야 할 권리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임대 상황 없고요. 규칙 항목 없습니다. 이 안에는 묘도 없고 무슨 시설물도 없고 깨끗합니다. 물 냄새, 맛, 공기 냄새, 땅 냄새 가셔서 현장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공기 냄새 좋았고요.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사람 뭐 이렇게 뜨문뜨문 살잖아요. 그 영상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좌표 찍은데 여기 우리 땅인데 이 땅에는 이렇게 나무가 소나무가 거의 한 1m 정도 되는 아주 상당히 오래된 소나무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땅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산을 바라보면서 우측 이 부분이 그 우측 그 경사가 센 부분의 현장 영상인데 그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이 국어 부분에 이쪽 지금 경사면 보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쪽 경사가 30도 이상 세잖아요. 환경 등급도 1등급이라 저런데 뭐 굳이 건들 필요 없죠. 그리고 이 국어면으로부터 좌측이 우리 땅인데 일반 각도로 여기 좌표 찍은 자, 여기 그 관리 지역에 올라가지고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찍고 이 우측의 상황들인데 여기는 경사가 한 요 정도니까 일반 각도로 이 눈에 보이는 이 각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토목하기에는 이런 것이 좋은 겁니다. 나무 상태들 간벌이 꽤 돼 있죠. 그리고 바닥에 쌓여있는 부엽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목, 수목원, 숲을 활용한 어떠한 사업을 하기에도 자연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관리지역 끝에까지 올라왔고 여기는 예, 요 가느다란 것들 나무 싹 벼버리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좌측으로 상황의 땅을 만들기 위한 조경도 아주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나무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숲가꾸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목본수도 통과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임야에 가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듬성듬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관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지역 나무 싹 비워버리고 전원주택용으로 택지 분양하기 위해서 땅 작업하는 거는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평평하잖아요. 이 부분 관리지역 바로 위에 그 평평한 면인데 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쪽에 평평한 부분들입니다. 활용하는데 아주 좋은 땅이죠. 지금 보이는 한 이경사야. 그리고 보시면은 나무 듬성듬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목본수도 통과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관리지역 여기도 나무가 이렇게 간벌을 해가지고 듬성듬성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평평합니다. 이쪽이 지금 관리지역 땅인데 이쪽 능선과 이쪽 능선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관리지역인데 여기는 아주 평평합니다. 여기 길 끝난 요 앞에 석축산은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영상입니다. 길이 있기는 있는데 한 요 정도 높이밖에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땅이에요. 나무 자연 조건 아주 좋죠. 우측에 있는 게 우리 땅입니다. 전봇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전기가 지금 우리 땅 안에 전봇대를 박아놨더라고요.
요 앞부분 올라타면서 싹 밀어가지고 네. 토목하면은 박혀 있고 개발하는데 아주 좋겠다는 겁니다.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여기는 좀 폐쇄적이더라고요. 사람들 전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 협조성, 양평은 지자체 비협조적입니다. 가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치킨 배달 등 생활 편의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도 각각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은 모두 감점, 가점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입찰 가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경계보건측량비 162만 4,700원 들어가고요. 제하수 관정은 아까 100m 뚫으면은 나왔죠.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잡겠고, 행정비 땅 성형하는데 25도 미만, 25도 이상으로 구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발을 위한 토목비, 그리고 건축비, 건폐율, 용적률 각각 따져서 돈 얼마 들어갈지 큰 그림 잡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땅을 사서 낙찰받으면 이제 세금 내죠. 그리고 전원주택으로 개발해서 분양이 되어질 때 많이 하면 개발분담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땅을 팔 때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모두 같이 고려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 땅 좋은 땅이고요. 자연 조건도 좋고, 단지 4m 균일하게 노폭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단점이기 때문에 이 땅 요번에 입찰 들어가지 말고 요번 회차 떨어뜨리고 그 다음 회차 또 떨어뜨리고 그 다음 회차 한 8월 정도에 들어가자 제안을 합니다. 사건 번호 주소입니다. 컨설팅 계약하실 분들 전화 일전하지 마시고 문자만 하십시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소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